네, 안녕하세요. 패스트7입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는 존벌레의 종류와 습성 생태, 그리고 살고하고 있는 존벌레의 아래의 모습을 관찰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혹시 1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1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존벌레들이 우리 집에 나타나는 원인과 그리고 생활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존벌레가 나왔다면 당연히 원인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존벌레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존벌레는 아마 밖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존벌레가 건물 창문의 틈에서 들어왔다든지 출입문 아래 틈으로 들어왔다, 심지어 배수구 쪽으로도 기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밖에서 유입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존벌레들은 해외에서 유입된 외래종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다수 존벌레들은 과거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택배나 수입 화물, 캐리어 짐칸에 딸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빠르게 전파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퀴벌레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입된 존벌레들이 가정이나 창고, 건물 안에서 침투하여 증식한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의 이삿짐과 여러 매개물들을 통해 이 집 저 집에 전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삿짐이나 존벌레가 살고 있던 환경에서 물건을 가져오면서 그 안에 있던 존벌레가 전파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건축 자재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자재 공장에 있던 존벌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부에서 번식한 존벌레들이 이웃집 호실까지 전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해외에서 존벌레 피해 사례 중에서 꽤 흔한 사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 사는 집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존벌레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든지 배수구를 들어온다, 이런 건 존벌레 습성상 이런 방식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존벌레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요? 존벌레는 집안에 서식하면서 식물 섬유 재질로 구성된 물체들을 거의 대부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존벌레가 옷장에 의복 해충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매우 유명한 사실이죠. 면수건, 의복, 양말, 면, 티셔츠는 존벌레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주요 타깃입니다. 그 외에도 목재 펄프로 만든 종이류, 골판지, 휴지, 키친타월, 벽지도 갉아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무슨 오픈 백과에서는 존벌레가 종이를 먹지 않는다라든지 구멍을 뚫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거참, 이건요 존벌레가 오히려 종이를 너무너무 잘 먹어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 누가 적어요? 그 외에도 식물 섬유의 일종인 린넨은 물론이고 심지어 비스코스 레이온 같은 합성 실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경우는 부드러운 목재 같은 것들도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식된 나무 걸레 바지라든지 마룻바닥, 펄프로 만든 가구 틈에서도 존벌레가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먹이가 부족하거나 없다 싶으면 최대 1년 가까이 먹이를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식물성 섬유들은 모두 셀룰로스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셀룰로스는 바로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거든요. 식물은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는 자가 영양생물이므로 광합성이 필요한 빛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태양까지 줄기가 꺾이지 않고 단단하게 수직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산물인 이 포도당들이 생활성을 통해 결합된 고분자 물질이 바로 이 셀룰로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물에서 얻은 셀룰로스 성분을 이용해서 종이나 목재, 가구, 펄프, 합성 섬유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셀룰로스는 물에도 녹지 않고 매우 질기고 심지어 단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존벌레는 어떻게 이런 종이나 면, 옷감 등을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쉬운 예로 소나 염소 같은 반추동물들이 종이나 나무 껍질 등을 씹어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위 내부에 공생하는 미생물 덕분인데, 종이 속에 들어있는 이 셀룰로스가 분해가 쉽지 않은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의 위 속에 들어있는 특정 미생물들은 특이하게도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나 염소는 이 공생 미생물이 셀룰로스를 대신 소화를 해주고 그 대가로 셀룰로스의 전구물질인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존벌레도 유장기관 내부에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흰개미처럼 나무나 종이 같은 단단한 셀룰로스를 씹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존벌레를 잡아서 해부를 해보았더니 글쎄 존벌레 내장에서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다는 점이고, 똑같이 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됐다는 점을 확인한 실험 논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사실은 정말로 존벌레가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셀룰로스 같은 성분들을 분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존벌레의 알을 살균 처리를 한 뒤에 유충 시절부터 존벌레에게 무균 상태의 셀룰로스 먹이를 주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특정 존벌레 종이 미생물 도움 없이도 셀룰로스 분해 대사가 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존벌레 위장에서는 미생물과 똑같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저 옷감이나 종이를 먹는 벌레치고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존벌레가 해외 논문에서도 자주 연구됐던 이유는 바로 존벌레가 박물관에 전시 중인 오래된 종이로 훼손하기 때문에 생태나 습성 등이 연구가 많이 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왔던 고문서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존벌레 같은 종이를 먹는 해충들의 손상된 피해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존벌레가 오래전부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거든요. 기타 그 외에도 존벌레는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각질, 비듬 같은 것들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죠? 존벌레가 심지어 이런 것들까지도 먹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논문에서나 보던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비교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존벌레입니다. 한 명은 네피스마 사카리움, 바로 서양 존벌레입니다. 1편 영상에서도 이 녀석들을 간단히 소개했었는데요. 대략 1500마리 개체 중에서 그중 일부 개체들을 가져와서 이제 먹이 반응을 확인해 볼 겁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지퍼백인데, 이 안에 가루 같은 물체랑 머리카락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얀색 가루 같은 건 뭘까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바로 비듬입니다. 좀 더 큰 입자는 각질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샘플을 얻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간 해충을 가지고 많은 실험들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실험이 역대급으로 제일 더러운 실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존벌레에게 머리카락을 줘보겠습니다. 존벌레들이 머리카락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몇몇 개체는 턱으로 깨물어 보기도 하는데 뭔가 씹어먹은 것 같죠? 뭔가 안에 떨어지자마자 존벌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입으로 건드려 봅니다. 어라? 몇 번 입으로 깨물더니 흥미를 잃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머리카락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잘 안 먹거나 반응이 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비듬과 각질입니다. 자, 이제 이걸 탈탈 털어서 줘봅시다. 존벌레들이 하얀 가루에 반응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기가 작은 입자들은 벌써부터 입으로 가져가서 씹어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먹네요? 크기가 큰 입자들은 몇 번 건드려 보더니 그냥 두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존벌레가 비듬이나 각질 등을 먹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환장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험 영상에서 보셨듯이 존벌레는 이처럼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각질, 비듬 같은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분비물에서도 단백질을 섭취하여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여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이고야, 조금 뭐랄까 소름이 돋네요. 이처럼 존벌레는 먹이를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다식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존벌레가 집안에 나타나는 원인과 그리고 존벌레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실험도 해보고 짧게나마 토막 상식도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3편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존벌레 유해성 여부와 존벌레를 퇴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